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생활을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와 생활의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생활 2학년 1학기 문제입니다. 2017년. 자, 1번 문제에서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통신 언어가 갖는 구어적 특성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제 3번이 답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11쪽에 나오는데, 그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와 그 수신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가 될 수도 있고 수신자가 발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연속선상에 놓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놓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방향은 필자와 독자가 이게 그 연결이 되는 거죠. 필자 그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음절수 줄이기를 통해 경제성을 추구한 것은 2번이 답이죠. 어서오세요는 원래 어서오세요 네 글자죠. 이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에서 온 건데 이 어서오세요는 5글자고 어서오세요는 4글자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이거는 이제 15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통신언어의 오락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3번이 답이죠. 특히 이제 여기 정말유 같은 경우는 그 다스릴 정자를 써 이게 정말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사 이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트예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할 때 사이트 이런 말이 이제 말장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2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 아니 4번이 아니죠. 39번 문제에서는 통신언어의 신호 중에서 나머지 색과 형성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히 1번이 답이죠. 굿밤, 굿이란 말과 밤이란 말의 합성어잖아요. 2번에 이 친추, 이건 친구 추가란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29페이지에 나오고요. 3번에 솔까말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걸 이제 줄여서 솔까말이라고 한 거죠. 자, 4번은 넘사벽. 이건 이제 16페이지에 나오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건 이제 16페이지 나오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이 중에서 굿밤이죠. 이거는 뭐 줄임말이 아니니까. 자, 40번 문제에서는 성별 방언에 이제 해당하는 것만 묶은 거.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누나 여자. 그러니까 누나는 남자가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니는 여자가 부르는 거죠. 그 가는 성별 방언 맞네요. 나는 형제 성별에 따라 오빠와 언니. 이 오빠하고 언니는 여자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별 방언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맛있다고 할 때는 남성은 우마이, 그리고 여성은 오이시죠. 오이시. 여러분 이제 보면 오히야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 오타 같아요. 하여튼 오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별 방언 맞죠. 그 다음에 라는 야나에서 사슴을 말할 때 남자는 바나 여자는 바. 자, 이건 43페이지에 라번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별 방언인 것은 가다라죠. 자, 가다라는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에서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4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3번 문제를 보면 표준어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아니죠. 표준어가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죠. 자, 42번 문제에서는 레이코프의 여성어의 특징, 이거는 이제 47페이지에 나오는데
1번의 색깔에 대해서 자세하고 섬세한 구별 묘사. 이 맞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강한 감탄사, 감정 표현도 맞는데 여성 언어의 특징인데 레이코프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2번은 2번이 답입니다. 남성보다 부가 의문문을 자주 사용하고 형사물 의문문의 영향으로 말한다. 43번 문제에서는 여성 발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2번이겠죠?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중요하죠. 자, 1번은 빨리 물 가져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 가져다 주겠니? 가져다 주겠니? 여성 언어죠. 너 점심 먹었냐가 아니라 여성 언어는 점심 먹었니?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가 아니라 여성 언어는 어떠세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설명에 해당하는 거 44번 문제는 이거는 이건 63페이지 나오는데 노안사전이죠. 노안사전. 이 노는 여기서 러시아를 가리켜요. 러시아 말을 한국어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제 푸딜로를 좀 알아주세요. 푸딜로 노안사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거시구조와 관련되는 건 4번이죠. 부표제요. 자, 부표제 선정 68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미시구조죠. 46번은 사건에 제시된 통사론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이죠. 용례. 왜 그러냐면 이 용례라고 하는 것은 76페이지에 나오는데 의미론적인 정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47번은 분단 이후에 남북한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4번이 답이죠. 남북의 언어의 차이는 의문, 문법, 어휘 등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지만 문법에서 두드러진다가 아니죠. 특히 이제 어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남북의 언어 차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4번이고요. 남은 이성주의, 그 북은 유물론과 기능적 관점이다라는 거고요. 2번은 신호를 만들 때 남은 한자에 의존하고 북은 고유어에 의존한다. 3번 남북 모두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국어 순화를 실천해 왔다. 이것도 맞죠. 자, 48번. 자, 48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북한에서 말다듬기를 통해서 다듬었다가 언중, 말을 하는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언중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거 다시 원점 1번이죠, 1번. 얼음 보숭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이스크림 얼음 보숭이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아이스크림이 된 거죠. 예. 자, 49번은 뭐 쉽죠. 북한의 사전에서 남한과 달리 부정적인 의미, 이게 자본가죠. 3번. 그래서 98쪽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밑줄 친 부분을 어문 규범에 따라 적을 때 표기가 그대로인 것은 당연히 심었다가 그대로죠. 4번이 답이죠. 1번은 뭡니까? 레일이 맞고요. 101쪽에 나와요. 2번은 초불이 맞죠. 101쪽. 자, 그 다음에 3번은 되었다냐, 되었다냐. 되었다죠. 4번. 심었다는 이제 똑같은 거고요. 51번 문제를 보시면 한글 자음 중에서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이름을 낸 게 그 이번에 티읕이죠. 티읕이죠. 기억은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이고요. 옷이라고 하는데 시읒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쌍비읍이죠. 댐비읍.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티읕만 같다는 것이고요. 자, 52번은 평안도 방언의 특징은 당연히 4번이죠. 52번에. 교훈,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소식을 우테불의 가제와 시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영어 문장 번역 가장 자연스러운 거 1번이 답이죠.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맞죠? 그 2번, 그의 이야기가 스스로 입으로 말해진 적은 없었다. 자, 이런 말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말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의 할아버지는 그의 손자인 나를 잘 돌보았다.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이제 1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자인 나를 잘 돌보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가 그녀를, 이거는 까치가 엄지를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투부정사의 그 부분의 번역이 가장 국어다운 거. 자, 이 54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1번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살려고 먹는다. 2번은 뭡니까? 야구하러 나가죠. 자, 3번은, 그다음에 4번은 만난 곳이 아니라 만나서죠. 3번은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54번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좀 고쳐야 되고요. 54번은 됐고요. 55번 문제에서는 일본식 표현을 직역하여 어색함이 두드러지는 것이 2번이죠. 책이 곧잘 일본에서 보내져 왔다. 보내져 피동인데 다시 왔다가 된 거죠. 자, 130페이지. 이제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56번에서는 뭡니까? 국어의 경어법은 신분을 문제 삼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셋으로 나뉜다. 하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이게 주체 경어법이죠. 주체. 그 다음에 행위가 미치는 쪽이니까 객체 경어법. 마지막으로 청자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상대 경어법. 57번 객체 경어법의 실험과 거리가 없는 것은 그랬죠? 당연히 잡수시다죠. 잡수시다는 이건 주체 경어법이에요. 주체 경어법이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은 상대 경어법끼리 등급 헤라체가 쓰이기 어려운 거는 당연히 2번이죠. 58번에 2번. 그러니까 먹어 이런 거죠. 먹어. 먹어라 이렇게 나올 때 부부간은 이제 먹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9번에서는 국어 경어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4번 사회계급이죠. 나이, 학렬, 유대관계 많이 따지죠. 자, 60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경어법과 관련해서 말에 쓰인 바른 것은 3번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식에 쓰여가 아니라 점심 뭐 드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무님, 사장님 실로 오십시오. 이게 낫죠. 이럴 경우는 이제 사장 실로가 되겠죠. 당부드렸어요. 2번은 부탁드렸어요. 3번 맞죠? 61번 가정에서의 경어법 사용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부모를 가족 위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나이에 따라 낮추거나 높인다가 아니죠. 항상 높이는 거죠. 61번 4번. 62번.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해서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번이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거죠. 아버지일 때 아버님이고. 자, 역시 3번 부부 사이 호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바른 것은 그랬는데 1번 신혼 초에는 아내가 남편을 여봐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렸다고 나왔죠. 자, 1번은 190쪽에 있어요. 자, 2번 문제에서는 부부간에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화됐으면 괜찮다. 이것도 틀렸다고 그랬죠. 190쪽에 있어. 3번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아이가 없을 경우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무슨 서방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잘못됐죠. 답은 4번이겠죠. 윗사람이나 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집사람 혹은 안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64번. 결혼한 남자가 형이 아내를 부를 수 없는 말, 형수님, 아주머님 되지만 이번에 자녀 큰놈이 안 되겠죠. 65번. 자, 이건 3번이 답이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 남편을 부르는 말, 덜다서방님. 66번.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지칭할 수 없는 말, 당연히 숙부죠, 숙부.
225쪽에 이제 쭉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7번 문제에서는 직장에서 호칭 및 지칭의 관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인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미스터 김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68번은 친구의 남편을 부를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의 아저씨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69번은 전화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4번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를 말할 때 영철이 엄만데요가 아니라 영철이 엄인데요. 자, 70번 윗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봉투에 받는 사람을 적을 때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연히 1번이겠죠. 1번. 그래서 땡땡땡 과장님께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 앞이라든가 귀하라든가 조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사족이죠. 예, 이상으로 2017년 1학기 언어와 생활 기말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